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청받은 거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탈환을 했고요. 그리고 부대별 그 특성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번 하루 시간을 냈습니다. 자, 일단은 좀 많은 게 바뀌었어요. 크게 많은 건 아니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뭐 근접 기병이 이만큼이나 늘어났고 뭐 충격 기병도 짱깨가 묻었고요. 근접 보병도 중국이 묻었고 맥도날드도 생겼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자 복습을 해봅시다. 자 유럽 전쟁 7에는 근접 보병, 정면전 보병, 지금 방위 보병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근접 보병, 방위 보병, 그리고 근접 기병, 충격 기병, 원거리 보병, 원거리 기병 이렇게 있는데 자 근접 보병 같은 경우에는 얘들의 상성은 궁수한테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나 봐도 상단 방패랑 집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단 방패 집중.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죠. 이래서 똥손이에요. 자, 얘도 없고 얘들도 얘 빼고는 도끼맨들도 얘 빼고는 없어요. 다 추격이나 이런 게 갖고 있지. 자, 아무튼 궁병한테 뭐 상단 방패가 없더라도 원거리 집중으로 인해서 원거리 피해 15%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궁병을 조금 공격적으로 쓰고 싶다. 혹은 내가 궁병과의 맞다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근접 보병을 궁수 앞에 하나 정도 섞어주는 게 좋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검궁궁의 문제가 뭐냐면은 충격기병이나 근접기병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이 치우쳐진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얘예요. 얘. 근접보병 중에 제일 좋은 건 얘입니다. 싸고 데미지 좋고 할 거 다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근접보병에서 아무튼 제일 좋은 건 얘인데 시나리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얘예요. 진짜. 자, 근접보병에서 이제 특수 유닛을 봐야겠죠. 일단 군단대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군단대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마틸다의 특수 유닛이 마틸다 전용 유닛이긴 한데 이 기동력 증가 빼면은 뭐 크게 장점이란 게 없어요. 나중에 전직이 나와봐야 알겠죠. 자, 그리고 똥손검사 빠따맨. 자, 빠따맨 데미지 하나는 끝내줍니다. 데미지가 230이에요. 지금 얘가 3티어 유닛인데 230이에요. 자, 바람기아가 234거든요. 바람기아가 234인데 5티어짜리 바람기아가 234인데 얘는 3티어인데 230이에요. 겁나게 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양손 무기인데 돌격이 없어요. 돌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든어택 마스터를 든 크누트나 이런 애들이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난감한 안타까운 유닛이었는데 짜라란 전직이 돼버렸죠. 자, 전직이 되면은 데미지는 공격력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공격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대신에 방어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가장 개사기 스킬 사기가 최고치일 때 데미지 35% 증가 요게 군단 효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크누트 같은 리더십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스킬과 그리고 요런거 어딨지? 사기 빠는 스킬 분노를 가지고 있는 뭐 베올프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 조합해서 쓰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졌어요. 바꾸는데 비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이 스킬 금갑 하나만 봐도 굉장히 좋아졌고 방어력 증가는 덤이죠. 아무튼 굉장히 포텐셜 있는 유닛입니다. 자, 그리고 3티어에 자 바이킹 급습자 그냥 크누트한테 하나 껴주는 정도로 쓰시면 돼요. 뭐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그렇게 뭐 약하지도 않고 무난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튜턴 도끼맨. 자, 튜턴 도끼맨 같은 경우에는 얘가 너프를 한번 먹었다가 다시 롤백이 됐어요. 아닌가? 너프를 한번 먹었어요. 그리고 롤백이 한번 될 뻔했는 약간 됐을 거예요. 원래는 데미지 자체는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 제일 좋네요. 롤백이 됐네요.
공격력 스탯 자체는 굉장히 얘가 스탯 자체는 모든 도끼 중에서 최고였어요. 지금 13렙인데도 데미지가 249까지 올라가죠. 얘는 15렙인데 234잖아요. 스탯이 최고 좋아요. 물론 돌격 5%뭐 그런 게 있지만 뭐 돌격 우리가 돌격 보고 씁니까? 돌격은 그냥 폭발로 쓰는 거지. 그리고 성벽에 대한 데미지 25% 증가. 이건 뭐 거의 있으나 마나한 거고요. 상단 방패랑 이 집중 그리고 도끼 요 세 개 때문에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정도. 군단 효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튼 굉장히 좋은 유닛이에요. 다만 수급처가 지랄 난다는 거. 자, 그리고 근본 도끼. 자, 근본 도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사기를 추가로 1포인트를 떨어뜨린다는 건데 요게 군단 효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의 사기를 생각보다 많이 떨굽니다. 돌격이 터졌을 경우에 생각보다 적의 사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요. 아무튼 뭐 근본 도끼죠. 상단 방패랑 집중도 있기 때문에 궁병은 얘한테 들이밀면 터집니다. 들이밀면 깨져요. 자, 그리고 대망의 5티어. 자, 일단 술탄 근위병. 술탄 근위병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위 효과가 있는데 이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음 효과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적에게 쳐맞았을 때 사기 저하를 조금 덜 받게, 평원이랑 똑같이 받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사기 저하로 고생할 정도면은 그건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병력이 괴멸된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상단 방패랑 요게 두 개가 있는데 뭐 요거는 사실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는 거죠. 훨씬 센 친구들한테 있어요. 물론 지금 아직 레벨이 낮다 보니까 레벨이 낮아 놓으니까 제가 정확히 속단을 못 드리는데 한번 제가 끝에 최종 스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최종 스펙을 한번 보시면은 술탄 근위병 쫙 돌려서 한번 볼게요. 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공격력이랑 방어력이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좋네요. 지금 보니까. 네, 243 방어력이 243, 공격력도 243.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한마디로 궁수를 때려잡는데 좋은데 굳이 얘를 쓰느니 얘를 쓰는 게 낫죠. 얘랑 얘를 쓰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려놓고요. 자, 이제 볼 수 있는 찬스가 끝났어요. 자, 아무튼 자, 그리고 바람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고죠. 보병 중에 최고예요. 뭐 양손무기 좀도 좋고 집중 추격 그리고 요 호열이 조금 에바 쌈치긴 한데 뭐 그래도 이게 없다고 쳐도 보병 주제의 돌격이 35% 그리고 우회가 25%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좋고 굉장히 좋은 유닛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짱깨 유닛. 자, 황도복숭아. 자, 횡도복숭아. 요 횡도는 한손검입니다. 한손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격과 등반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용방패 미쳤죠. 자, 그리고 한손검 주제 돌격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회는 또 35%예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게 군단 효과로 들어가거든요. 받는 원격 피해 20% 감소가. 이게 얘한테 조합된다고 생각해보면은 끔찍하죠. 이미 20%, 15%. 단순 진짜 하변산이라면은 이미 55%의 그게 되고요. 방패자까지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방패자까지 들어가면은 이미 앉은 자리에서 원거리 피해가 얼마야? 55, 80%가 감소됩니다. 미쳤죠. 아무튼 이 횡도복숭아 미쳤어요. 자, 때리는 거 보면 한손검이죠. 양손검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방위보병. 자, 정면전 보병은 네, 정면전 보병은 말 그대로 그냥 생긴 것만 봐도 그냥 기병 때려잡으라고 만든 유닛이죠. 자, 장창이 이제 돌격 확률 감소와 이제 방진
기병의 공격으로 받는 피해 15% 감소가 있는데, 여기서 겁나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방패 창병부터는 상단 방패가 붙어가지고 원거리 피해 20% 감소가 돼서 이런 애들보다 오히려 얘들이 더 잘 버팁니다. 궁수들한테. 궁수들 창병이 방패를 들고 있는데도 다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는데 얘들은 궁수한테 쥐약이에요. 궁수를 못 막습니다. 없어요 방패가. 그냥 기병만 막는 유닛이에요. 아무튼 창병 시나리오를 깰 때 창병을 얼마나 잘 쓰냐가 굉장히 게임을 클리어하는데 편하게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원정에서도 좋고. 자, 창병 같은 경우에 아무튼 창병 같은 경우에는 창든 민병보다는 굳이 쓸 거면 방패 창병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창든 민병 같은 경우에는 얘는 결국에는 이 칼빵맨은 철괴를 안 먹는데 생산하는데 얘는 시작부터 철괴를 먹어요. 그래서 뽑기가 좀 애매해요. 부담 없이 쓰기가 좀 애매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특수 유닛을 보면은 자, 일단은 스캇 창병, 스코틀랜드 장창병이 아니라 스캇 창병, 진짜 똥내 나죠. 장점이라면 스코틀랜드 장창병은 체력이 제일 높습니다. 모든 보병 중에서 체력이 제일 높아요. 무려 한 100 정도? 100, 한 75인가 100인가 하여튼 그 정도 높아요. 얘는 825, 얘들은 750, 750, 얘도 750. 이렇게 데미지가 체력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체력만 높아요. 다른 건 다 구대기예요. 자, 그 다음 병기수위. 그 많은 유닛이 버프와 너프를 당하고 있을 때, 버프를 받고 너프를 당하고 있을 때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병기수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얘는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약합니다. 나르세스의 그 효과, 군단 효과 빼면은 정말 쓸데가 없어요. 영원히 폐하여 퇴각하지 않음. 이거 마틸다한테 뚫린다고 제보가 나왔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약합니다. 자, 그리고 3티어 중에서 자, 그나마 쓸만한 게 중방창. 자, 일단은 스펙부터가 차이가 나죠. 데미지부터 170이에요. 얘는 140인데 방어력도 얘는 210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얘는 좀 심해. 자, 중방창 같은 경우에는 기수가 있죠. 기수. 뭐 추격이야. 뭐 보병들이면 애지간하면 달고 다니는 게 추격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 중방창의 이 기수 효과, 아군 사기 증가, 매라운드당 플러스 1, 이거는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리더십 1레벨을 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껴줄 수 있으면 껴주는 게 좋아요. 물론 뒤에 있는 군단 창병이나 롬바창이 나오면은 빼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스펙 차이가 너무 심해요. 자, 군단 창병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단 반격 확률 20% 증가 때문에 거의 반격 확률이 100%라고 정면점 확률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지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죠. 되게 좋아요. 스펙도 짱짱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롬바창은 극병입니다. 미늘창을 쓰고요. 돌격 확률을 40%나 감소시켜줍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그거고요. 돌격 기병에 대한 데미지 30% 증가. 그리고 이 돌격 파괴자 요 스킬이 굉장히 좋아요. 스위스 장창병의 완전 하위 호환이거든요. 스위스 장창병이랑 구성된 스킬이 똑같고 다만 스펙이 조금 떨어질 뿐인데 스위스 장창병은 아직까지 획득 가능한 경로가 없기 때문에 롬바창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롬바창 굉장히 좋아요. 자, 스창은 롬바창 상위 호환 끝.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맥도날드. 자, 맥도날드랑 횡도복숭아랑 맥도날드 두 개가 이제 짱 보병으로 추가됐는데 미쳤어요. 다만 얘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 추격과 등반 효과를 요거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맥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신의 반격 피해 20% 증가거든요. 그리고 협동 반격. 요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협동 반격은 거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돌격이 터지면은 뒤에 애들도 반격을 합니다. 돌격에서 이제 1열, 2열, 3열이 공격을 하면은 1열, 2열, 3열이 모두가 돌격을 하면은 아군도 1열, 2열, 3열 반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열만 돌격을 해도 모든 군단이 반격을 한다는 점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구립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병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을 기병 돌격 확률 그것도 없고 그런 기병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뭐 좀 대체해 주려는 건지 스펙이 미쳤죠. 스펙은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사용해보면 막상 사용해보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쓰고 있어요. 일단 키우고 있는데 잘 못 쓰겠어요. 자, 아무튼 보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